안녕하세요. 작살 수학 강사 정은민입니다. 이제 작살 모의고사 마지막 회차의 풀이 과정 4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4점 문항 14번 봅시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4의 x승 빼기 12배 2의 x 플러스 k승 더하기 2의 k 플러스 7승은 0이라고 하는 이 지수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1이래. 그러면 주어진 식에 대해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당연히 지수 방정식은 지수식을 치환을 해야 되는데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주면서 내가 찾아낸 두 근은, 내가 찾아야 하는 두 근은 원래 x는 알파, 베타 이런 식의 아이들이 치환하고 문제를 풀 때는 t에 대한 회로는 t에 관한 방정식으로는 어떻게 생겼니? 이게 판단이 돼야겠지. 두근의 차 1이니까 굳이 알파, 베타로 잡는 것보다는 알파 플러스 1이면 차가 1인 거 눈에 보이겠지. 그래서 식 변형해 줍시다. t제곱에요. 여기도 2의 x승을 t라고 하면 12배에 2의 k승 뽑히고는 t 더하기 2의 k 플러스 7승은 0이라고 바꿨는데 요 t에 대한 식의 두 근은 어떻게 생긴 거야? 2의 알파승과 2의 알파 플러스 1승이겠지. 근각에서의 관계 적용해 줍시다.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알파 플러스 1승은요 12배의 2의 k승과 같고요. 두근의 곱인 2의 바로 같게 2알파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애는요 2의 k 플러스 7승과 같아요. 위아래식 연립해줘야 되는데 위의 식은 내가 2의 알파승을 묶어서 3배의 2의 알파승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요 식 약분되는 거 약분해주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2의 k 플러스 2승과 같아. 알파가 k 플러스 2라고 했으니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때 지수끼리 똑같아요. 2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2k 플러스 5라고 하는 대입 결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 보이는 지수 k 플러스 7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k값 2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4점짜리 문항 무난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15번 문항 넘어갑시다. 칠판 지우개를 여기 있네요. 자, 두 번째 15번. 그림을 주고 꼭지점이 A고 모선의 길이가 6짜리. 그 다음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2짜리인 원뿔이 있는데 밑면의 지름의 양끝점을 P랑 Q라고 하고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해보고 모선이 A, Q의 중점 요 자리 M이라고 하는 애를 지날 때 P에서부터 원뿔을 따라 돌겠지. 이렇게 쭉 갔을 때 P부터 M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때가 언제야? 라고 하는 문제는 무조건 뭘로 풀어? 전개도 펼쳐줘야겠죠. 전개도 펼치면 자, 옆면은 부채꼴 모양의 밑면은 이렇게 원이 붙어 있는데 여기 중심각 바로바로 찾을 줄 알아야지. 여기에 반지름이 R이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 중심각 세타에 대해서 라지 R 세타와 똑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럼 항상 세타라고 하는 애는 2파이 곱하기 라지 R분의 R이야. 요 정도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편하겠다. 여기 모선의 길이가 6이고요. 이 반지름이 2라고 주어졌을 때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 곱하기 얘분의 얘의 비율인 거야. 3분의 1. 괜찮니? 3분의 2파인 거 확인해주면서 이제 M점을 잡아내야 되고 P점, Q점도 잡을 텐데 P점은 맨 처음 여기에 있는 애. 그 다음 얘는 말아 올렸으면 다시 P가 되는 애니까 Q가 아니지. Q는요 정반대쪽에 있어야 돼서요 전개도를 기준으로는요 잠깐 지울게. 자, 이렇게 뚝 잘라내면서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이 만들었을 때 그때 이 자리가 Q인 거야. 그럼 나는 M이라고 하는 애가 이 자리 중점에 위치하고 P부터 M까지의 최단 거리는 뭘로 이루어져?
직선거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 내가 찾는 최단거리 PM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해? 아이고 그림이 왜 저래요?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 중심각이 절반 3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줘야겠지. 잠깐 L이라고 할게. L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 6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약분해주고 나면 36에서 9 더한 다음에 18을 뺐어 27이 돼서요. 최종 내가 찾는 정답은 3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단거리 문제는 항상 직선거리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직선거리가 원뿔 같은 데에서는 전개도를 펼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중심각 찾는 방법은 2파이 곱하기 예분의 예라고 하는 비율관계까지 기억해 둡시다. 자, 16번 문제 봅시다. 16번 문제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SN과 AN에 관한 애밖에 없네. 근데 A3에 대한 정보를 주고는 뭐 구하래? S5를 찾으라는 얘기는 나는 AN에 관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될 건 SN과 AN 사이 관계. 자, SN과 AN 사이 관계라고 하면 나는 SN 빼기 SN-1이 AN이 돼요. 요 관계는 무조건 성립한다는 걸 기억을 하는데 범위 조건이 있지. N이 2 이상일 때만 반드시 성립하고 첫째 항인 A1이라고 하는 애는 S1 가지고 따로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나 똑같은 조건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얘를 만족하는 값이 나오면 그때서야 하나로 합쳐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해주면서 위에 있는 식 보자.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식. 그지? 그리고는 Sn-1은요. AN 빼기 A1이라고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애가 있으면 여기 N-1 자리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어. S0라고 하는 거 우리 표현 안 하지 자연수 범위. 여기도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N은 2 이상에서만 성립하는 아래식이 있겠네. 자,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자. 여기 타이틀 지울게.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이렇게 빼버렸더니 Sn 빼기 Sn-1은 이 범위에서는 어떻게 돼? AN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딱히 방법 없이 그대로 써야지. AN 플러스 1에서요. AN 뺄 거고요. 얘네는 똑같은 애니까 날아갔어요. 당연히 범위 조건은 딸려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선 일단 넘기자.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2배의 AN이 되고 2 이상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2 이상의 범위에서는 이거 뭐야? 공비가 2짜리인 등비수열이겠지. 자, 첫째 항부터 만족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풀었던 친구들도 문제에 따라서 첫째 항을 확인 안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나중 되면 그런 데서 실수 포인트 있기 때문에 숫자 넣어봅시다. 1 집어넣은 식 여기 위에 식에다가 그러면 S1은 A2 빼기 A1이고 S1은 어차피 A1과 똑같은 애니까 A2는요 2배의 A1이라고 해서 1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나는 AN 플러스 1이 2배의 AN이라고 하는 게 모든 N에 대해 성립해서 AN은 무슨 수열? AN은 첫째 항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A1이라고 놓고 공비가 항상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바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까지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A3 값이 12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어서 바로 적어도 되죠. AN이라고 하는 애는 3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찾았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S5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따라서 공비 2 빼기 1분의 첫째 항 3이고
등비수열 5개 더했네. 2의 5승 빼기 1 정리해주고 나면 31 곱하기 3인 93이 정답이야.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왜 내가 아까 꼭 따로 체크하라고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무조건 등비수열이네요 라고 하고 풀어도 크게 지장은 없어. 근데 이 문제가 지장이 없었다고 다른 문제까지 이상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읍시다. 16번 정리하고 17번 문제 봅시다. 지금 17, 18번 주르륵 다 수열에 관한 문제지. 자, 17번 문제 일단 봅시다. A에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뭘 증명한대?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n번째 한까지 더한 게 n 더하기 1에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아래식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빈칸 문제에서는 당연히 위아래만 잘 보면 되는데 뭘 유의하면서 구별해야 되느냐? 식이 2개잖아. 그럼 2개의 식 중에서 성립하는 식과 증명하는 식을 구별하는 거야. 얘는 문제에서 뭐래? 이미 성립한다고 주어진 식이야. A의 일반항 알려준 거야. 근데 저런 일반항을 가지는 애들이 아래 관계식을 만족하니라고 요 식이 내가 증명해야 될 식이라고. 그럼 나는 대입을 하는 게 첫 번째 당연히 n이 1일 때 되는지를 어디다가 넣어? 아래식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좌변은 a1이고 a1 값은 위에 일반항에 넣어봤더니 1. 우변은 n1 집어넣으면 2배의 a2 빼기 1이지. 자, 거기서 a2 값은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지. 왜? 일반항을 줬잖아. a2라고 하는 애는요 1 더하기 2분의 1까지 더한 2분의 3이에요. 이 2분의 3을 넣어서 정리해봤더니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 정답 찾았다. 이게 가자리에 들어갈 식. 그 다음 두 번째로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풀어? 보여야 될 식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하지.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k까지 더한 게요 k 플러스 1에 a에 k 플러스 1 빼기 1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 그리고 순서 잘 기억해.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의 식의 유도는 일단 여기서 가야 되잖아. 얘가 k 플러스 1번째의 식 형태가 되려면 양변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a에 k 플러스 1만 더해주면 좌변에 맞춰야 되는 형태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식 우변 정리하면 k 플러스 2에 a에 k 플러스 1. 아이고 미안해요. 여기 k 아니고 1이었지. 원래식 그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이거 전개한 k 플러스 1까지. 그래서 나 자리에 들어갈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앞에 식 k 플러스 2에 ak 플러스 1 맞고 여기 이 식이 나 자리에 들어갈 식이었어. 근데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목적이 뭔지 보자. 결과에 들어가야 될 식은 얘를 열심히 정리를 했더니 k 플러스 2에 a에 k 플러스 2 빼기 1이 되는 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 a에 k 플러스 1이 아니라 k 플러스 2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용해야 되는 식은 뭐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아는 식을 활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식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다 빈칸 채우라고 하지. a의 k 플러스 1은 a의 k 플러스 2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되니? 야, ak 플러스 1은 여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거고 얘는 k 플러스 2분의 1까지 더한 걸 거 아니야? 끝자리에 k 플러스 2분의 1 날려버리면 되는 거네. 그래서 다까지 찾은 거야. 나머지 식 계산 안 할게요. 여기 보이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당연히 이 마지막 결론식이 나타나. 가나다 다 찾았으니까 계산합시다. P값은요 2분의 3이었고요 F10 곱하기 G9라고 하는 애는 F10이 여기다가 10 집어넣은 이만큼만 나였어. 11. F9는 여기다 9 집어넣어 봤더니 2 마이너스 빼고 이만큼만이 FK인데
11분의 1. 따라서 2분의 3 더하기 1이라고 하는 2분의 5야. 자, 빈칸 문제가 수학적 귀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 수학적 귀납법은 정확한 과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그치만 내가 실제로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테니 흐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아, 이 타이밍에는 이런 식이 나와야지. 아, 여기서의 증명은 뭘 가져다 쓰는 거였어. 그 정도를 기억하면서 채워넣을 수 있으면 될 거야. 자, 18번. 등차수열 문제고요. 등차수열에 대해서 정보 좀 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일 때 AN이라고 하는 애는 모든 항 자연수. 그 다음에 BN도 등차수열인데 BN에 대한 정보는 뭐야? 공차가 마이너스 4. 이런 두 수열에 대한 N항까지의 합을 SN과 TN이라고 할 텐데 SN과 TN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모든 글씨가 왜 이래? SN과 TN이라고 하는 애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더했더니 62N이 됐고 나 조건 T14라고 하는 BN에 대한 14항까지의 합이요 15항까지의 합보다는 작고요 15항까지의 합이요 16항까지의 합보다는 커요. 자, 가조건, 나조건 둘 다 볼 텐데 잠깐 나만 먼저 보자. 야, 얘는 14항까지의 합이 15항까지의 합보다 커. 15항까지에서 14항까지의 항을 빼면 15항이 남겠죠? 얘가 어떻단 얘기야? 얘가 양수였으니까 더해서 커졌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2항에서 체크해도 되고 16항까지 합이면 얘 기준으로 16항 하나를 더했는데 줄어들었어? 이게 음수였단 얘기겠지. 자, 나 조건에선 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의 합 특징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등차수열의 합 잘 생각해봐.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형태가 뭐였는지 AN을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직선으로 해석을 할 때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꼴로 나올 거야. 잠깐 AN 가지고 봅시다. AN을요, 내가 첫째 항 A라고 잡을게. A 더하기 N-1D라고 한번 해봤을 때 등차수열의 합 얘를 만들면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인 2A 더하기 N-1D 곱하기 항의 개수가 있었고 자, 얘는 2분의 dn제곱 더하기 얼마의 n 이 꼴로 배운 적 있지? 자,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었어. 공차의 절반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나타나는데 tn도 어쨌든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내가 tn은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얼마의 n꼴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요, 얘네 두 개를 더했더니 62n이라고 1차식만 남았다는 얘기는 뭐야? AN을 공차 알려준 거야. 그게 사라져야 되잖아? 사라고. 이거 보자마자 난 너네 보여주려고 식 쓴 거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특징들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넣고 확인 좀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거 구체적으로 찾자. 공차가 내가 지금 얼마야? 4라고 하는 거 찾았으니까 약분되는 것들 약분 좀 해주면서 식 정리하면 아이고 식 정리 다 적을게. 2 약분했고 남는 게 AN 더하기 2n제곱 마이너스 2n. 여기도 들어가는 거 어차피 첫째 항만 B라고 바꿔주면 되고 똑같은 형태인데 요것만 바뀌는 상태. 헷갈릴 것 같으면 씁시다. 자, T는요 2분의 2배의 B지 첫 항의 2배 더하기 n-1의 공차인 마이너스 4 곱하기 n. 약분되는 애들 약분하고는 정리해봤더니요 마이너스 2n제곱에다가요 얼마 남니? B의 부호 얼마? 플러스 2의 n이지.
자, 이 식과 이 식을 더했어. 그럼 62n이 된다는 식은 누구? 얘네 더하기 얘까지 있는 a 더하기 b의 n이야. 자, 여기까지 살짝 빨랐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 SN과 TN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내가 공차가 최고차항의 2차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얘와 얘, AN과 BN에 대한 공차가 부호반대인 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좋아. 그냥 SN, TN 구하고 넣어도 나오지만 당연히 너네는 숫자로 받아들이는 게 더 편했을 거야. 공차 4인 거 찾고 났으면 이제 SN, TN 정리해주면서 남는 식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뭐 알아낸 거야? A 더하기 B가 언제나 62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냈잖아. 첫 항의 합을 알려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에서는 뭐 찾을 수 있을까요? 공차를 계속 더해 나갔더니 언제까진 양수고 언제까지는 음수래. B라고 하는 첫째 항 범위 찾을 수 있겠지. 그거 좀 계산하자. B 더하기 공차 4라고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곱하기 14까지는 양수고 공차에다가요. 첫째 항에다가요. B에다가 공차씩 15번 더한 애는 음수예요. 그러면 나는 B의 범위가 계산 60보다 작고 56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어. 자, 요거 가지고 A의 범위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범위는 더해서 62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2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작아? 6보다 작겠죠? 근데 A는 항상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첫째 항도 자연수여야지. 그래서 3, 4, 5라고 하는 3개 중에 하나만 가능할 거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조건 확인하자. 뭘 찾아달래? A20이 최대가 되는 걸 찾아달래요. A20은요. 이제 앞으로 돌아갈게. 이제 문제 조건들 요 밑에다 쓰자. A20은 첫째 항 기준으로 공차 4씩 19번을 더하내니까 가장 커지려면 첫째 항도 무조건 커야지. 그래서 첫째 항이 5가 들어가는 순간이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래. 계산 5 집어넣어서 찾고 나면 얼마? 81이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일 거야. 그래서 18번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19번 크게 어려울 거 없는 로그에 대한 부등식 문제. 미시 2로 1보다 큰 형태 나타난 거 확인할 수 있고 로그끼리 지인수를 비교하는 게 편하니까 합쳐버려야겠지. 우변 정리합시다. 로그 2에 x 더하기 2만큼을 더했어. 그러면 쟤는 2에 x 플러스 2승만큼이 진수에 곱해졌다는 거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미시 2니까 얘네들의 진수 사이의 관계는 4x승 더하기 128이라고 하는 게 n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보다 크다고 할 거고, 당연히 진수 조건에 얘네가 양수여야 되는데 양수 조건 다행히 굳이 안 따져도요 지수 양수고요 n이 자연수여서 무조건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앞부분만 계산하자. 아까 지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a의 x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는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서 볼 텐데 식 바로 변형할게. t제곱에 요거 변형하면서 넘기면 마이너스 4nt 더하기 128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커지면 돼요. 치환하는 식에 대한 주의점은 치환원의 범위를 주의해 주면서 요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찾아달래요. 자, 그럼 양수 범위에서 2차 부등식이요. 2차 함수가 0보다 큰 형태를 그려주면 형태가 두 개밖에 없지. 애초부터 이렇게 떠있는 애 혹은 내가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미안해요.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형태가 나와 봤자 나는 양수 범위만 볼 거기 때문에 0이 이런 쪽에 위치하면서 양수 범위에서만 성립해 줄 수도 있어.
얘 또는 얘를 둘 다 따져줘야 되는데요. 근데 나는 항상 축의 위치를 가지고 위아래를 판단해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 당연히 성립해. 근데 이런 애가 있니 없니를 체크할 때는 축의 방정식을 보는 거야. 자, 요 자리 저 식에 대한 축은 무조건 x는 2n이어야 되는데 n은 자연수라며 0보다 작을 수가 없겠지. 이때는 이거 체크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문제. 판별식만 했으면 문제가 풀린다.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가 있는데 판별식 풀어서 맞았다고 나는 이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은 문제 잘못 푼 거나 마찬가지야. 꼭 두 가지 상황 기억하고 있읍시다. 우리는 판별식 계산해 줍시다. 이제 4분의 D로 갈게. 절반 제곱인 4n제곱 마이너스 128이 0보다 작은 애들을 찾아주면 n제곱이 64보다 작아야, 이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32보다 작아야 되고요.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넣어서도 판단할 수 있지. 5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합은 등차 중앙 써도 되겠다. 3이 5개라고 하는 15라고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19번은 오히려 간단한 문제였다. 이제 20번, 21번이 20번은 막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삼각함수 사인 법칙 같은 거 적용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테니 어려울 거. 21번은 그냥 격자점 세는 거는 언제나 어려워요. 여기는 조금 시간 들이면서 봅시다. (20번은) 잠깐 그림 좀 그려봅시다. 중심점 오고 A, B에다가 자 여기는 잠깐 헷갈려. 자 됐다. 반원 C가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봤더니 점의 이름 말고 없고 그 다음 우리는 A, P 길이 여기가 루트 6이고요. 그 다음 뭐 알려줬나? 삼각형 PAO의 외접원 반지름 얘가 5분의 2루트 10이고 삼각형 BQR의 넓이인데 BQR 자리 여기여서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 쟤를 찾아서 100배의 S제곱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주어진 조건부터 봐야겠지. 삼각형 PAO가 어딘지 봅시다. PAO라고 하는 이쪽 삼각형이요. 자, 잠깐만 분필 한 번만 더 챙기자. 자, 저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무슨 법칙 써야 돼? 이거? 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겠네. 외접원 반지름과 관련 있는 사인 법칙이니까. 그럼 사인 법칙을 어떻게 갖다 쓸래요? 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이 뭐야?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있을 때 사인 A분의 A는 2R 그런 식으로 가는 식이겠지. 자, 이 삼각형에서 내가 아는 변의 길이는 여기밖에 없어. AP. 그럼 나는 당연히 누구에 대한 각을 찾아야 돼? 요 자리를 세타라고 해보면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사인 세타를 찾아줍시다. 사인 세타 사인 법칙은 사인 세타분의 루트 6이라고 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 2배 2R이니까 5분의 4루트 10이고 따라서 내가 찾는 사인 세타의 값은 4루트 10분의 5 루트 6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나는데 좀 더 정리하자. 분모 분자에 뭐 루트 10 곱해서 정리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루트 2 하나씩 약분해서 루트 3, 루트 5에다가 이 루트 5 약분해 봤더니 4분의 루트 15야 라고 약분할 줄 알아도 되고 그래서 사인 세타를 찾았어.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구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 여기 5점은 원의 중심이란 말이야.
그럼 OA의 길이와 OP의 길이는 각각 뭐야? 이 원에 대한 반지름과 똑같지. 외접원 말고 저 반원 자체에 대한 반지름.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 R 구합시다. R을 구하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 써야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코사인 세타부터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나 바로 가도 되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고 코사인 세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텐데 저 세타 누가 봐도 얘각이야. 그래서 계산 생략할게. 코사인 세타 4분의 1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R제곱 더하기 R제곱 빼기 2R제곱의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 집어넣고 나면 2분의 3R제곱인데 그게 마주보는 변 길이의 제곱 6.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서 정리했더니 우리가 찾는 저 원의 반지름은 2인 것까지 알아냈어. 저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하면서 보자.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것도 알아냈어. 자, 알고 있는 정보가 루트 6밖에 없어서 차근차근 외접원 반지름이랑 같이 갔는데 내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든 아니면 길이든 무언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저기서 내가 첫 번째로 알아내는 게 뭐가 있느냐? 지름을 포함하고 원위의 점을 연결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직각인 것 빠르게 판단해야 돼. 근데 이 자리가 직각인 것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해보면 여기도 직각인 거, 수직관계인 걸 문제에서 줬어. 그럼 이걸 잘 뜯어봐봐. 자, 이 A, B, Q라고 하는 이 삼각형과 A, O, H라고 하는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야? 닮음이지. 심지어 몇 대 몇? 1대 2 닮음이어야지. 야, 여기 동일하게 세타야.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여기도 세타란 말이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만큼 전체 길이 4에 대해서 B부터 Q까지의 길이 찾은 거야. 자, 세 번째. 나는 B부터 Q까지의 길이를 알아. 어떻게? 이거 A, B의 코사인 세타야. 근데 A, B 4의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이 길이 1이네. 자, 첫 번째 길이 하나 찾았어.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 삼각형에 대해 직각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면 되는데 뭐 찾았니? 밑변 찾았네. 뭐 높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자, BQ 길이 찾았으니까요. 이번에는 RQ 길이를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저 길이를 구할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자, 이 길이는 내가 알아낼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지. 혹은 요 각에 대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면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면 탄젠트 값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가 편할지를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서는 이 괴상하게 가르는 선, 자, 저 길이를 찾는 것보다 여기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자 잠깐 잡아보자. 얘가 알파면 여기 이 길이는 탄젠트 알파여야 되고요. 내가 구하는 넓이는요 2분의 1의 탄젠트 알파여야 돼요. 맞니?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저 탄젠트 알파를 어디서 찾아야 돼? 나는 이 알파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 너네 원에 대해서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성질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간 각이나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 각이나 이 각이나 이 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었어? 원주각 성질 되게 적극적으로 자주 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일 때 원주각 성질을 써보면 어디도 알파야? 여기도 알파예요. 그럼 저 알파를 어쩌라고? 야, 나는 여기서 이쪽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되게 많이 알아. 뭐뭐를 알고 있느냐? 자, 첫 번째, 이 길이가 2고 얘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길이 2분의 1인 거 알아.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 2분의 3인 거 딸려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씁시다. 자,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요, 이 삼각형 OAP에 대해서 이 길이는 2인 걸 알고 여기 루트 6인 거 알고 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나는 뭘 알고 싶냐면 이 알파를 끼고 있는 삼각형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게, 미안. 자, 이 상태로 여기서 쓰는 게 낫겠구나. 내가 저기서 설명하는 거랑 얘랑 별개인데요.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건 알파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고 빗변과 높이를 알고 있으니 사인 알파를 먼저 찾은 다음에 탄젠트 알파를 찾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사인 알파를 찾는 게 잠깐 눈에 안 들어왔어. 나는 이게 먼저 들어왔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 넓이가요. 나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는 후딱 계산 한 번만 할게. 2분의 루트 15인데 이게 뭐랑 같다고 해도 되냐면 이 밑변 곱하기 여기 높이로 찾았어도 돼. 그러면 바로 탄젠트 값이 나왔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산 결과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h라고 하는 AH 값이 2분의 루트 15예요. 라고 찾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AH 가지고 계산합시다. 2분의 루트 15. 여기 1번, 2번 지우자.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 가지고 찾을 거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5분의 2분의 3. 그래서 루트 15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고 내가 찾는 100배의 S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0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제곱인데 탄젠트 제곱은 15분의 9가 된대. 약분되는 거 약분해주면서 4에 25, 5, 35, 5, 5, 25고 3까지 약분한 최종 정답은 15야. 자, 삼각함수 문제가 섞이면 방법도 여러 가지고 과정을 판단할 게 되게 많은데 항상 핵심적으로 왜 저번 반지름 얘기가 나와? 라고 하면 사인 법칙,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자체는 원래 피타고라스랑 연관이 많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고요. 피타고라스를 찾아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각에 대해서 있고 길이 정보를 알기는 아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쓰면서 길이 구했어. 그 다음 원주각과 직각삼각형의 직각 표시들은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원위의 점의 지름 포함하여 직각 찾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직각이 괜히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얘네 두 개 주목하면서 닮은 비로 길이 찾았어. 그 다음 뭐 쓰라고? 원주각 성질 엄청 많이 쓴다고. 원주각 주목하면서요 여기의 길이를 저쪽 삼각형에 대한 정보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요런 거 기억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다. 20번 같은 문제는 꼭 정리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21번) 문제 봅시다. 적극적으로 좀 셀 게 많은 문제예요. 막 무언가를 명확하게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는 게 조금 많아서 일반화를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하나씩 찾는 게 제일 빨라. 근데 자, 일단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정보들이 fx는 2의 x승 빼기 n, 그 다음 gx는 로그 2의 x 플러스 n.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과 그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그걸 an이라고 하고 an을 기준으로 1부터 7까지를 더하라고까지 하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영역 점의 개수를 세야겠어. 근데 이건 반드시 파악해야지. 얘네 두 개 무슨 관계니? 두 개? 역함수 관계. 그래서 그림 잠깐만 그립시다. 역함수 관계를 판단하려면 이거 원점 지나야 된다 여러분. 자, y는 x는 당연히 기준이 되게 그려져 있어야 되고 점근선들 표시해줄게. 잠깐만 요 부분만 살짝 애매하게 지우자. 자, y는 마이너스 n, 그 다음 여기 x는 마이너스 n.
얘네 둘을 기준으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그려보면 여기 점근선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와요, 역함수가 되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내가 찾는 애들은 이 내부 영역에 있는 점들이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항상 역함수가 나왔을 때는 직접적으로 얘랑 얘 사이에 둘러싸인 걸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라 y는 x랑 기준 삼아서 2배 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래서 나는 y는 x와 아무거나 편한 거 하나를 텐데 우리 지수로 선택하자. 얘로 둘러싸인 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둘레와 경계에 있는 점들을 다 찾아서 2배 한 다음에 2배를 하면 y는 x 위의 점들은 2번 더해졌잖아. y는 x 위의 점은 2번 셌으니까 한 번씩 빼는 과정으로 갈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저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셀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정수점들을 세세요 라고 하면 항상 x든 y든 누군가를 기준을 삼아야 돼. 그래서 x가 정수야 이런 애들을 놓고 y의 범위를 체크한 다음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y의 개수만큼이 정수점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얼마 이거를 차근차근 쪼개면서 갈 텐데, 살짝 주의할 점이 이 교점이 x가 얼마를 기준으로 생기는지에 따라서 뭐 2와 3 사이면 2까지만 확인을 할 거고 3과 4 사이면 3까지 확인해야 되잖아? 상황에 따라 바뀌는 애야, 이쪽 영역은.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게 얘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저쪽 영역은 크게 변동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영역을 2군데로 쪼개야 돼. 요 부분의 영역을 한번 셀 거고, 그 다음에 이 교점이 바뀜에 따라서 이쪽 영역을 따로 세줘야 돼. 자, 첫 번째, x가 0 이하인 영역을 생각해보자. 아이고, 그림이 왜 저러지? 잠시만. 이렇게 가서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나는 점근선이요,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y는 x가, 이것도 다른 색, 보라색 하자. 자,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는 지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점을 찍잖아.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정점은 표시를 해놓는 게 나아. 근데 그 정점이 어디야? 0,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자, 이쪽은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여기까지를 볼 거야. 그러면 이 x는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내가 찾는 정수점들은 어디 붙어 있냐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때 이건 당연히 정수가 아니야. 여기 n, 마이너스 n은 영역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이 점이 포함이 되겠네. 나 지금 y는 x랑 둘러싸인 거 찾고 있어. 나중에 2배 할 거야. 자, 요 점 하나 있지. 한 개 찾았어.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라고 갔더니 여기 점은 뭐야? 마이너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2인데 이거 말고 이 바로 밑에도 하나 있지 않겠어? 여기 2개. 그 다음은요, 1개, 2개, 3개가 있고요, 4개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개수를 보면요, 얘부터 여기까지 다 셀 거잖아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0까지의 개수가 있어요. 이 영역의 개수는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쭉 가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부터 0까지의 개수는 몇 개? n-1 위에다 1개 더 더했으니까 n개까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내가 이것만 찾고 여기 먼저 2배한 이쪽 영역 찾자. 이만큼 안에 들어가는 개수 AN은, 여기서의 AN은 얘를 2배한 n의 n 플러스 1에서 뭘 빼야 돼? y는 x 위에 있는 거 빼기로 했잖아? 여기 이런 애들을 빼서 여기까지. 자, 이 그림에서 얘 이런 식으로 얘까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부터 0까지 하나씩 있는 몇 개 빼? n개 빼. 자, 이 영역 n제곱이네. 여기까지 1차 정리하고는 양수 영역을 볼 텐데요. 양수 영역은 얘 다 지워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정리해서 앞에다가 요쪽 영역에 들어가 있는 a는 n제곱만 먼저 쓰자. 자, 두 번째 양수 영역 이어서 갑시다. 양수 영역에서의 개수 저 노란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영역 세고 2배 한 다음에 y는 x 위를 빼야 되는데 왜 굳이 쪼갠다고 했어? 이 교점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n의 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접 다 구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부터 해보지 뭐. n이 1이면 일단 내가 넣어보는 거야, 숫자를. 2에 x승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1 집어넣었더니 1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야? y는 x가 있었을 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요 점의 좌표가 1,1이기 때문에 y는 x와 양수에서 둘러싸인 점의 개수는 얘 하나 말고는 없다. 따라서 이때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갈 거야. 자, 여기 지워버릴게. 두 번째, n이 2일 때. n이 2일 때도 내가 숫자를 넣어볼 텐데 2에 x승 빼기 2라고 하는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은 순간에는 2에 1승 빼기 2는 0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돼? 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봤더니 2의 제곱 빼기 2는 2예요. 2,2 지난대요. 이런 식으로 가는 애니까 y는 x랑 둘러싸인 부분에서의 양수 영역에서의 개수는 이거 1개, 이거 2개, 그 다음 여기까지 3개가 생겨. 괜찮니? 근데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다 찾기에는 대략적인 근거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계산이 조금 쉽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y는 x랑 2배에서 여기에 있는 영역의 개수도 뺄 텐데 그것까지 하나하나 체크, n값이 바뀜에 따라 그 상황도 바뀌니까 그냥 다 한 방에 가버릴 거야. 자, 그럼 요 정도는 내가 계산을 할 수 있겠다. y는 x 위에 2개고 대칭돼서 생기는 얘 하나만 더 있을 테니 3개가 아니라요. 일단 n은 2일 때 4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1개, 여기 4개 찾았고 나머지는 조금만 더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게 요 그림 잠깐만 지우고 다시 그릴게. 자, 아까 찾아놓은 것도 표시를 하려면 자, 일단 아까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개수는 n제곱이라고 찾았고요. 나는 x가 양수인 영역에서의 분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x가 양수인 영역에서의 얘와 얘는 n의 값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하나 넣어서 체크를 하고 있었으니 1부터 7까지 다 더할 거면 쟤도 일단 더하고 갈게. 여기서는요, n이 1부터 7까지 변하는 동안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변하는 동안의 n제곱은 얼마? 6분의 7, 8, 15. 계산 내가 얼른 할게요. 35, 28에다가 오면 140. 일단 앞에 부분. 자, 뒤에 부분 하나씩 넣을 때 일반화 시키자고 했지. 이걸 어떻게 일반화를 조금이라도 시키냐? 나는 이 교점이 되는 애 직전까지의 x들만 넣어서 확인을 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어떤 정수를 넣었을 때 y는 x에서의 값이 더 크면 포함되는 애, 어떤 정수를 넣었을 때 지수함수보다 y는 x에서의 값이 작으면 포함 안 하는 애야. 그걸 조금이라도 기준으로 삼으면서 가야 돼. 일단 n이 1일 때 1개였고 n이 2일 때 4개까지도 찾았어. 근데 n이 1, 얘는 어떻게 구한 거였어?
정수 K가 되는 애가 자연수가 되는 애가 1, 2 두 개를 다 포함하면서 셌고 얘는 자연수가 되는 애가 1밖에 없었어요 라고 셌지. 숫자를 어디까지 계산할지를 봐야 되는데 자, X는 K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내가 찾는 개수는 Y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Y는 K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부터 얘까지 포함되는 개수를 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말이 살짝 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말 한 번만 바꾸자. 같은 표현이야. 자, 여기서 들어가는 개수가 다시 나는 얘가 하나하나 정수들을 바꿔가면서 갔듯이 여기서도요. X는 1, X는 2, X는 3 이거를 넣을 텐데 그 X는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면서 찾는 정수의 개수들은 각각의 이 영역에서의 정수 개수를 세는 거고 아까 이쪽 부분은 얘부터 처음 1이 커졌으니까 이쪽은 바뀌는 게 없이 높이가 바뀌는 것만 셌었거든? 근데 이 정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X가 1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2 커지고 4 커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가요 쭉쭉 커지기 때문에 이 값도 당연히 정수고요. 이 값은 Y는 K 위에 정수를 넣었기 때문에 정수야. 그래서 내가 찾는 정수의 개수는 X는 K를 기준으로 Y라고 하는 게 최대 K, 최소 2의 K승 빼기 N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Y의 개수와 같은데 근데 이 값은 얘도 당연히 지금 정수라고 아까 얘기하던 게 여기는요 분수로 바뀌는데 여기들은 무조건 자연수식 2의 거듭제곱 관련된 애들로 커져요.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의 개수는 K에서 얘를 뺐으니까 플러스 N 빼기 2의 K승 더하기 1만큼의 개수야. 자, 이 개수만큼이 K가 1일 때, 2일 때가 있는지 K가 뭐 1, 2, 3이 있는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K가 1밖에 없으니까 한 개가 있었고 얘는 K가 1, 2가 존재하는데 거기서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요만큼의 영역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2배만큼 이미 곱했어. 그리고는 Y는 X 위의 개수를 빼봤더니 얘는 이미 그래프를 그려서 걔를 눈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4개가 나온다고 찾은 거야. 근데 3, 4, 5 이걸 매번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일반화를 조금 시켜보자고. 그래서요, K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찾을 거면요, 나는 N의 범위에 대해서 일단 2는 반드시 3부터는 포함될 거 아니야? X값이요. N의 값이 3이 됐을 때 K가 당연히 2까지는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이미 2일 때 포함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의 2의 제곱 빼기 N이라고 하는 애는 Y는 X에서 나오는 2보다 작아야지. 혹은 같아도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 언제까지? 2의 3승 빼기 N이라고 3을 포함하지 않는 애들이 어디까지인지 봤더니 자, 얘와 얘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영역. 그래서 K가 1, 2가 되는 애는 2, 3, 4 요렇게 3개밖에 없대. 그래서 N이 3일 때랑 4일 때를 찾자. N이 3일 때는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K가 1, 2만 존재할 거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애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애를 더할 거잖아. 근데 바뀌는 애가 이것들은 안 변하는 애니까 같은 것만 2번 더해. 1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얘는 2번 더할 거고 그 다음 K를 더해 2번. 식으로 한 번만 적어보자.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 1 더하기 K 더하기 N 빼기 2의 K승이라고 하는 얘에 대해서 N값이 3으로 결정됐을 때 계산을 해보면 4가 2번 더해졌으니까 8이고요. 그 다음에 K는 1 더하기 2에다가요 2 빼고 2의 제곱만큼 뺀 거야. 계산 결과 봐주면 9에서 4 뺐으니까 5겠네. 근데 얘는 자 똑같이 가는 거야. 요 영역을 찾았으니까 2배만큼 하고 Y는 X 위에 있는 걸 빼야 돼. 여기도 그림 한 번만 그리고 이후엔 그리지 말자.
여기 있는 좌연수점들, 청수점들을 세서 2배만큼을 했어. 그러면 원래 10개였는데 빼야 되는 y는 x 위에는 몇 개겠니? k가 1일 때랑 2일 때만 있으니까 내가 2개밖에 못 빼겠지. 여기서 2배 빼는 거야. 이거 8. n이 4일 때 가자. n이 4일 때도 쟤에 따라서 k는 1, 2밖에 없지. k가 1, 2밖에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 4를 집어넣으면 5 더하기 k 빼기 2의 k승만큼을 해야 되는데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얘 기준으로 얼마가 커진 거야? 2가 커진 거니까 7 찾고는 7 곱하기 2 빼기 2겠지. 그래서 여기 몇 개? 12개. 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찾았어. 5, 6, 7만 마저 계산할 거고 어차피 더할 거니까 여기 먼저 더하자. 20개에다가요. 앞에 5개, 일단 25개예요. 그 다음 n이 이제 3까지 포함하는 애, k가 3까지 포함하는 애들을 찾아보면 2의 3승 빼기 n이라고 하는 애는 3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는 포함 안 하는 애들은 2의 4승 빼기 n이 4보다 큰 영역을 찾아봤더니 n 범위가 5부터 시작해서 12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5, 6, 7은 다 이 영역 안에 포함하네. 그럼 n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들은 몽땅 다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어떻게 되는 거야? 1 더하기, 엄마 아까 걸 지워버렸네요. 어차피 이 형태랑 똑같겠지. 1 더하기 n 더하기 k 빼기 2의 k승을 계산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계산 결과가 여기 상수니까 3배의 n 플러스 1 플러스 n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더하고 그 다음에 2의 k승 1 빼기 2 빼기 4 빼기 8까지 사라지는 것들 다 날려버리고 나면 3n 빼기 5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5일 때, 6일 때, 7일 때들을 각각 계산하는 거겠지. n이 5일 때는 얼마니? 5, 3, 15 빼기 5니까 10인데 그리고 n이 6일 때는 얼마 커져? 3 커져서 14. n이 7일 때는 16인데 각각의 결과값들에다가 일단 2배씩을 하겠지. 그리고는 얼마씩 빼야 돼? y는 x 위에 애들을 뺐더니 그게요 k가 1, 2, 3까지 있으니까요 3개씩을 빼야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 정답은 얘네들에다가 아까 구한 25개와 맨 처음 구한 이거 몇 개? 140개만큼 더 더해주면 되겠네. 설마 계산을 틀리진 않았겠죠? 계산합시다. 여기 자 20에다가요 어차피 이것도 등차 수열 아니야? 얘 3배 하면 되겠는데 가운데 거? 그럼 26, 23짜리가 3배니까 69, 그 다음 25 더한 게 80, 94였고 그 다음 맨 처음 140개만큼 더 있으니까 최종 정답이 234야. 아이고 21번 격자점 세는 게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옆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을 텐데요. 항상 x점을 기준으로 세주면서 혹은 로그에 따라서는 y를 기준으로 세는 게 더 편해. 그걸 계산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규칙성이 바뀌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 21번까지 객관식 마무리됐고 단답형은 조금 괜찮았으니까 26번부터 넘어갑시다. 음악 그림.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3짜리인 삼각형에 대해서 AC제곱 구해달래.
왜 저런 반지를? 또 뭐 쓰는 문제? 사인 법칙 문제겠지. 사인 법칙을 쓸 때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뭘 찾을 수 있을까? 이 75도에 대해서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정보가 없잖아.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요. 사인 A분의 3루트 3이 2R인 6 가지고 계산해줘야죠.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그걸 만족하는 A들은 알고 있지. 60도나 120도고 둘 중에서 뭐만 답이야? 120도를 넣으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A가 60도인 걸 찾았어. 그럼 남은 각 자연스럽게 45도가 되면서 여기서 AC에 대한 길이는 얼마? 2R 사인 45도겠지.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요. 여기 값이 3루트 2가 되죠. 제곱한 거 얼마? 18이에요. 27번까지 쭉쭉 갑시다. 27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로그의 n 플러스 1에 x 빼기 n 더하기 2n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y는 이 치우자. 2n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을 pn의 x, yn이라고 한대. y의 값은 알려준 거고 xn 구하려면 얘 같다고 놓고는 x값 구해줘야겠지. 두 식을 같다고 놓고는 이항시켜 봤더니 로그 n 플러스 1의 x 빼기 n은요. 얘네가 넘어가면서 2가 되고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넘어가잖아. x 빼기 n이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찾는 xn이라고 하는 애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래. 자, 요 식에서 xn 빼기 yn 얼마? n에 n제곱 더하기 n인 n에 n 플러스 1 분리할 수 있지.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야? 부분분수 문제잖아.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의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요 정도는 쪼갤 수 있지. 나는 계산 생략할게. 1 빼기 11분의 1인 11분의 10. 그래서 분모 분자의 합 21 나타날 거야. 자, 28번 문제 봅시다. 공비가 양수고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있대. 등비수열 AN. 근데 걔가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AK 값은 80이고 A의 EK 값은 5120이라고 했을 때 나는 A2의 최소값과 얘를 만족시키는 K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저 식에서 뭘 파악해야 되느냐? 당연히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에 대한 관계식을 두 항 가지고 뽑아야지. 항번호 차이가 K이기 때문에 AK 분의 A의 EK라고 하는 애가 R의 K승이라고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요 값이 얼마야? 80분의 5120을 계산한 이거 2의 6승이라고 구하고요. 그 다음 첫 줄에서의 정보도 중요해. 모든 항이 자연수잖아? 근데 공비가 양수면 양수 중에서도 항상 뭘 곱해야 될까? 당연히 공비 자체도 자연수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 근데 커지고 있단 말이야. 숫자가 커졌더니 값도 커졌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공비가 자연수야. 공비는 항상 자연수인 것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공비가 자연수니까 아래 K승의 K도 자연수 될 수 있는 범주가 몇 개 없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A, 2가 최소가 되려면요, 얘가요 엄청나게 뒤에 있는 자연수를 곱하고 엄청나게 뒤에 있는 값이면 값일수록 A2가 작아질 거야. 그럼 아마도 나는 K가 최대면 A2가 최소겠지. 그래서 뒤부터 가는 거야. K가 가장 클 때부터. 자연수 R을 놓으면 자연수기 위해서는 공비가 2의 거듭제곱들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 K가 6이고 R이 2였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무조건 제가 답은 아니니까 정말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돼. K가 6이라고 했으면 A6이 80이고 우리가 찾는 A2는 공비 4승분의 80이 되겠네. 그래서 16분의 80이요. 오해요. 이거 맞니? 요렇게 하고 틀린 친구들도 난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때 A2가 5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 얘에서 공비를 한 번 더 나눈 2분의 5여야 되지. 2분의 5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의 모순이잖아. 그래서 K가 최대일 때 A2가 최소가 될 거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상황은요 첫째 항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 K가 자연수면서 얘도 자연수일 수 있는 K 값은 3에 R 값은 4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A3이 80이 되면서, 자, 우리 아까 첫째 항이 문제였으니까 첫째 항부터 구해보자. A1은 R제곱 분의 80이라고 하는 이번에 첫째 항이 5네. 그럼 아무 문제 없이 A2가 20으로 존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A2 최소값과 그때의 K를 더한 23이 답이라고 갈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틀린 친구들은 조심해야 돼. 첫째 항 조건 반드시 확인하자. 규격가 어디로 갔죠? 자, 이번에는요 AB 길이가 3이고요 BC 길이가 루트 19고요 그 다음 AC 길이가 4인 삼각형 ABC에 대해서 점피는 꼭지점 A를 출발해서 선분 AB를 따라 매초 1의 속력으로 움직여. 자, 요 길이 T라고 잡아낼 수 있지. 그 다음 Q점은 꼭지점 C를 출발해서요 CA를 따라 1의 속력으로 가서 이 길이가 T이기 때문에요 요쪽 길이는 4-T라고 잡을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뭐 하래? PQ가 최소일 때 삼각형 APQ의 넓이를 S라고 한대.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가장 먼저 PQ 길이를 구할 때 나는 삼각형에 대해서 부변 길이를 알고 있고 끼인각에 대한 정보 모른다고 하면 안 돼. 큰 삼각형에서는 저 끼인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세변 길이 줬잖아. 코사인 A 찾자. 코사인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9의 제곱 할 수 있지? 자, 정리하고 나면 얘 계산 결과 얼마? 9 더하기 16에서 19 빼서 10 미안해요. 바본가 봐. 얼마야 이거? 이거 4분의 1이네 4분의 1. 이거 혼자 하면 생각보다 길어. 자, 코사인 A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나는 PQ 길이를 찾기 위해서 또 코사인 법칙 써야지. PQ 제곱은 T제곱 더하기 4-T의 제곱 더하기 빼기지. 2배 T 4 빼기 T 그 다음 코사인 A니까 4분의 1까지.
정리해주면요. 여기 약분하고는 최고차항부터 하나씩 봅시다. 플러스 2분의 t제곱에 t제곱이니까 2분의 5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t에 여기서 플러스 2t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게 최소가 돼야 돼. 자,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지. 2분의 5 묶어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가 생기므로 굳이 계산하지 말자.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최소야. 2일 때 최소. 그때 넓이 찾으라고 하면 삼각형만 뜯어서 보면 되지. 자, 여기 이 각에 대해서 계산 아까 코사인 A값 구했고 얘가 2, 여기도 2네. 2 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A예요. 사인 A 값은 얼마? 4분의 루트 15. 요거 유도과정 굳이 안 할게. 2분의 루트 15에다가 4배 S제곱하면 29번 정답 15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시도 안 한 친구들도 좀 있을 거고, 아니면 마지막까지 갔는데 나는 식도 다 구한 것 같은데 마무리를 못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힌트 좀 줄게. 자, 이 문제를 혹시 내가 손을 못 댄 게 아니라 거의 다 갔다, 근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핵심 뭐냐면, 자, 이 문제 산술기하 쓸 수 있어야 돼. 아, 나는 저 힌트 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은 해결하면 돼. 아닌 사람들은 나랑 문제 봅시다. 자, 첫째 AN이 양수고 BN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야. 몽땅 다 양수라고 했으면 당연히 AN과 BN에 대해서 첫 항 각각 양수일 거고, 각각의 공비를 R1, R2라고 해본다면 각각의 공비들도 당연히 양수겠지. 근데 요식 봐봐, 요식. 이 식 뭐라고 변형시킬 수 있어? AN은 AN끼리, BN은 BN끼리 정리했더니요, BN분의 BN 플러스 1이요. AN분의 AN 플러스 1과 같대요. 근데 두 수열은 각각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뭘 나타내는 거야? 아, 공비가 똑같다고. 똑같은 공비 R을 가져. 그러면 결론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 공비잖아. 내가 구하는 애는 이 R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는 다식에서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야죠. 여기다가요, 각각 일반항들을 대입할 거고요. 나는 첫째 항들 내 멋대로 A랑 B라고 놓고 계산할게. 좌변에 있는 애는 A, B에 아래 n-1승, 아래 n-1승 각각, 아래 2n-2승. 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지. 그 다음 우변은 25분의 16의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첫째 항이 a2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 공비는 r의 제곱이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16a 제곱 r의 2n승 더하기 b 제곱의 r의 2n승. 약분들 쭉쭉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r들을 약분해 봤더니 a, b라고 하는 애가 25분의 16a 제곱 r 제곱 더하기 b 제곱 r 제곱이야. 여기까지 가고 마무리 못한 사람들은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공비가 같아?
나는 이 R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식을 R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자, R제곱만 놓고 넘겨버리자. R제곱은요, 묶어봤더니 25분의 16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곱해서 AB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R제곱은 16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25AB예요. 근데 이거 이미 양수일 거고 나는 R의 범위는 이거 잠깐 K라고 생각하면 미안. 자, 얘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으면 R의 범위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A, B 당연히 양수란 말이야. 근데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25는 내버려 두고 이 A, B라고 하는 애를 분모에다가 나눠서 생각을 해. 자, 분모에 들어가는 식을 봤더니 얼마냐면요. 16에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예요. 양수고? 양수지. 자, 분모만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애야? 산술기하에 따라서 역수관계잖아. 산술기하에 따라서 2배의 얘와 얘의 곱인 4, 8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분모가 8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R제곱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 8분의 25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럼 R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루트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근데 공비 양수니까 이쪽 필요도 없겠다. 0보다 큰 상태에서만 따질 거예요. 내가 찾는 애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 R은요. 이 자리도 보입니까? 이 R은요. 여기다가 2배를 한 루트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랑 형태를 맞춰봤더니 2분의 5 루트 2라고 하는 게 보여요. P 더하기 Q 값, 그래서 7이 정답이야. 자, 마지막 문제가 막 엄청 쉽지는 않아요. 산술기하를 파악해서 산술기하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요거 생각 못하면 아마 여기서 R로 정리한다는 생각조차 못한 경우들도 많을 거야. 근데 구하는 값에 대해서 내가 뭘 구하는지 생각하면서 마무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실전모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개강하고 봅시다.